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입니다. 26년 6월 29일 전략 올려드립니다. 6월달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면 또 마감이네요. 자, 미국 증시 반도체 지수, 자, 삭스 지수라고 그러죠. 삭스 지수 구성 종목이 30개예요. 30개가 모두 하락했어요. 전 이런 거는 20년 동안 처음 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삭스 지수 30개를 매일 보지는 않지만은 주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등 이런 것만 보지만은 가끔씩은 그 중요 구간에서 30개 종목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30개 종목을 다 봤을 때 그 어느 하나라도 빨간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가 아니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30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모두 하락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계속 당분간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미국은 반도체 가고 헬스케어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순환매가 사라진 지 꽤 됐죠. 그렇죠? 그건 왜? 쏠림 현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쳐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누가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지. 시장 조장을 한 거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장 조장을 한 거지. 과거에 배터리 아저씨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아저씨가 그 사람이 주식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금양의 이사였어. 그런 사람을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섭외해서 막 올려놓고, 그건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배터리 아저씨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 사람 인기 있다? 야, 우리 방송 좀 타겠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주 썩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개미 투자자들이 생각만 바꾼다면 참 좋을 텐데. 자,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온 거거든. 코스피 지수가.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 자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고객 예탁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고객 예탁금이 많으니까 방송에서 막 계속 펌프질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몇 달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근데 반도체 소부장, 분위기 안 좋게 사라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달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시장 조장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해놨으니까 계속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증시 지금 엄청나게 빠진 좋은 회사, 좋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 한 곳도 그 최근에 방송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데 없어요. 그냥 방송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돼서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도깨비밸류가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야, 이런 회사 진짜 저평가되어 있고 사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구독자가 적어서. 자, 큰손 세력들 이렇게 배팅 상방 하방 포지션은 어떤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지만은 전 정권 그리고 현 정권 그리고 일본 정권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은 분위기 증시를 분위기 쇄신한다. 잘 바꿔보자. 그게 1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 10년. 응? 근데 우리나라는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게 부작용 나고 있는 거거든. 응? 그게 부작용. 쏠림 현상을 만들어 놔서.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자, 어제 이런 내용 올려드렸어요. 어제 거도 한번 봐보세요. 어제 거도 꼭 한번 보세요. 어제 일요일인데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자, 미국 증시 보고 올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이에요. 30개. 보세요. 대형주는 6%, 5%, 7%씩 툭툭 떨어졌어. 마이크론도 6.69 빠졌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8% 빠졌고, 샌디스크 어디 있어? 샌디스크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이렇게 30개 종목이 다 빠진 거 처음 봤어요. 30개 종목이 다 빠진 거 처음 봤어. 이거는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 업종 자체가. 그렇죠?
자, 반면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야.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야. 다우존스 보합에 끝났고, S&P 보합에 끝났고, 나스닥은 0.24% 빠졌어요. 그렇죠? 별로 안 빠졌단 말이야. 반도체만 빠진 거예요. 반도체만.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질금질금 계속 힘이 없어요. 지금 질금질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나스닥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은 반도체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 외쳐댔는데 지난 목요일까지 반도체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조금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가이던스 좋아서 급등이 나왔잖아. 그런데 도깨비를 왜 이렇게 했죠? 이거 하루 이틀 봐서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랬더니 역시나 금요일 날 쭉 빠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 자금 동향 볼게요. 자,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게 좀 이제 이틀 뒤에 나오는 거네. 좀 꺾이고 있겠죠. 자, 신용잔고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신용잔고. 빚내서 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빚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야, 우리나라 지금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지금 시장이 잠깐 시스템이 붕괴돼 갖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 되게 많아. 그런 거 사는 줄 아세요? 빚내 갖고 반도체 사고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반도체 사는 사람들. 응?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도체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정도 다 빠졌죠.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반도체만 사고 있다. 쏠림 현상에. 미국이 저렇게 계속 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낭패야, 낭패.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언론에서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담아놓고 천천히 담아놓고 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이 없단 말이야. 언론이 없단 말이야. 그게 문제란 말이야.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월요일을 내다보고 금요일 날 세력들 큰 손들은 어떻게 투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1378에 있죠. 그렇죠? 뭐 야간 증시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간 증시나 비슷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상방의 배팅은 요 정도에 딱 배팅했어요. 1380 1350, 그나마 조금 높은 데는 1400 정도, 이 정도의 배팅을 했다고. 그거는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 정도 해놓은 거죠. 근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만 좋았어도 반등이 나오는 날이었거든. 그런데 미국 반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야. 자, 미국 증시 반도체 분위기 안 좋은데 그래도 순환매 차원으로 다른 종목들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위기 그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반도체만 사고 있단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사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서 반도체를 살짝 사줘야 올라가잖아. 제가 누차 말하는 거 뭐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암만 많이 사도 지수를 올릴 수는 없어요. 거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살짝 도와줘야 되거든. 응?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빨리 가는 사람들이 미국 반도체가 저렇게 되고 있네? 과연 반도체를 사줄까? 그게 의문이란 얘기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다.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수급이. 금요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막 8조 원이나 샀잖아. 만약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이상 산다면은 그것도 올라갈 힘이 없어질 확률이 커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면은 큰 손들은 계속 팔거든. 왜? 밑으로 배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해드렸죠. 상승 배팅은 고작 있어봤자 1400이고 요 구간에 있단 말이야. 그럼 하락 배팅은 어디에 가장 많이 했느냐? 제가 요 며칠 계속 지난주에도 이야기 해드렸잖아. 지난주에 제가 벌써 이야기 해드렸어요. 1200까지 배팅해 놓은 애들이 많다고. 1200, 1250, 뭐 1300 이런데 1300 아래로 쭉 1200까지 배팅해 놓은 큰 금액들이 꽤 있단 말이야. 지난주 후반부에 그렇게 훅 들어왔단 말이야.
지난주 초반, 중반까지 수요일까지만 해도 안 들어왔어요. 목요일 지나서부터 하락 패턴이 쭉 들어왔지. 왜?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 가만히 현금 놔두고 가만히 관망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호남권, 충청권에 반도체 관련 공장을 클러스터를 짓겠다 이런 발표를 할 텐데, 자, 뉴스 한번 볼까요? 반도체 호남 이 발표를 할 텐데,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부터도 그렇고 이런 뉴스는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뉴스 벌써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보면 반도체 소부장 돈으로 쏠렸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안 쏠렸어요. 그게 문제란 얘기야. 그게 다른 때 같았으면은 우하고 몰려갔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해서 지수가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발표 오늘 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데도 뜨뜨미지근하다. 그러면 이거 마우스 보세요. 이거야 이거. 벌써부터 사전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 이겁니다. 잠깐 올라가다 윗골이 길게 남기면 진짜 안 좋은 거야. 반도체 쪽.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이런 게 있으면은 우하고 몰려야 되거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안 몰렸단 말이야. 잠깐 올라가다 말았단 말이야. 잠깐 올라가다. 오늘도 못 올라가면 내용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제 영상에 보여드린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순환매가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려면은, 현대차, LG전자, 이런 애들이 이제는 움직여야 돼. 제가 지난주에는 LG전자, 현대차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 현대차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인데, 나오면은 들어가고 아니면 만다 그랬어. 근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왔어. LG전자는 제가 절대 아니라 그랬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 종목이 오늘부터 기술적 반등이라도 돈이 이쪽으로 쏠리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은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돈이 이쪽으로도 와야 괜찮은 거예요. 이쪽으로 쏠림 현상만 일어나면 쏠림 현상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죽는 거거든.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런 종목. 제가 지난번에 유한양에 얘 회사는 대한민국 제약 1등이고 앞을 내다보고 뭐 반도체처럼 단기로 보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고 제가 이거 8만원대 그렇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질금질금 시장이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빠진 거지. 얘도 있고 또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올라와야 돼. 이런 애들이 매기가 쏠려서 올라와야 대한민국 증시가 건강해지는 거야. 돈이 지금 반도체 너무 일시적으로 쫙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갈까? 저평가돼 있고 진짜 괜찮은 회사들,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야 시장이 미국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도 모더나, 1112 그런 종목으로 돈이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결론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돈이 이쪽으로 안 쏠리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그냥 반도체만 외쳐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장 틀을 잘못 잡은 거야, 대한민국이. 진짜로 건강한 증시를 만들려면은 틀을 이렇게 잡아갔어야 되는데,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잘못 잡아갔다는 얘기야. 어찌됐든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분위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엄청나게 많거든. 엄청나게. 왜? 덩달아 쭉 빠진 종목들. 여러분, 물려있는 종목들, 이 종목 괜찮아. 도깨비가 말한 대로, 한번 보세요. 유한양이 보면,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제가 8만원대 얘기한 거가, 저 꼭대기에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떨어질 만큼 떨어진 데서. 이런 종목 기다리면 올라간다니까. 무조건 수익 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있죠. 저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도체 분위기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반도체 소부장들 절대 못 올라가요. 반도체 사이클은 한 번 물리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3년, 4년, 막 5년, 6년 동안도 PER은 낮아.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은 조금만 빠지면 PER은 낮아. 그런데 올라가질 않는다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롱텀으로 투자하는 분들 제가 절대 아니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주린이 분들, 이제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분들, LG전자하고 현대차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LG전자, 현대차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와야 시장 분위기 좋아진다. 이거를 떠나서 얘 보면 지금 PER이 18로 되어 있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PER 18.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거만 따지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현대차 PER 10이죠. 10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얼마 전에 얘네가 40만 원 갔을 때도 PER이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LG전자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 만약에 그럼 PER이 18이 절대 아니야. PER 35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70만 원 들어가면. 그 기대감에 먼저 땡겨간 거거든. 주가를. 얘는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으로.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 일시적으로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쉴 때 현대차나 LG전자 쪽으로 매기가 어느 정도 쏠려야 분위기가 그래도 바뀌는 거다. 얘네는 못 올라가고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가 힘이 없는데도 돈이 그쪽으로만 계속 쏠린다면은 우리나라 순환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일시적으로 오늘 뭐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채널방에서도.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생각이 늘 맞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다? 또 멈출 수 있다는 얘기야. 일시적으로. 직장인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트레이딩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오면 딱 팔고 나오면 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채널방에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 채널방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채널방에 꼭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방에서 지금 분위기 어떻다, 지금 반도체는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기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게 쏠립니다. 뭐 그런 내용을 올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